민주당이자들은 그저 비난하기에 급급하지 자신들의 정권에 자신들의 대통령, 자신들이 옹이했던 대통령이 그것을 추진했다는 것을 숨기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저 윤석열 대통령이나 보수파를 욕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사설은 외교 안보 경제 협력 강화할 나토 정상회의라는 제목입니다. 윤 대통령이요,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첫 번째는 선거에 당선된 해였죠.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고, 그 다음 해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렸죠. 이번에 2024년은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그 전에 2022년 마드리드와 2023년 빌뉴스는 참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워싱턴에서의 정상회담, 나토 정상회담도 참석을 하게 되면 3년 연속 참석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민주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비난을 일삼고 있습니다. 첫 해 때부터 그랬죠. 나토에 우리가 왜 끼냐. 잘못하다가는 나토에 그렇게 발을 자꾸 들여놓는 것에 의해서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까지 그 불똥이 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토는 우리가 그 파트너 국가로서 갑니다. 우리가 유럽이 아니니까 파트너로서 지금 3년째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파트너 국가들은 일본도 있고 또 뉴질랜드, 호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뉴질랜드, 일본, 오스트레일리아를 IP4라고 그러죠.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 국가. 자, 이 나토의 파트너십을 제일 먼저 주창한 사람이 누구게요? 민주당 분들 누구게요? 노무현이었습니다. 노무현이 추진한 일입니다. 노무현이 나토와 관련돼서 협력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서 나토의 정회원국이나 준회원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파트너 국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길을 연 사람이 바로 노무현이거든요. 민주당이자들은 그저 비난하기에 급급하지 자신들의 정권에 자신들의 대통령, 자신들이 옹이했던 대통령이 그것을 추진했다는 것을 숨기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저 윤석열 대통령이나 보수파를 욕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신냉전 시대, 신블록화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건 길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시아투데이 오늘의 사설은 바로 윤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그 의미와 그 전망을 담고 있고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군사안보 브리핑을 받는 것은 한미 동맹이 확고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북한에 무모하게 도발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윤 대통령을 미국의 인태 사령부에서 군사안보 브리핑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한다는 뜻이죠.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윤 대통령이 방미해서 바이든과 맺은 저는 가장 높은 업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워싱턴 선언이 이름이 워싱턴 선언은 아니지만 그 협약이 있습니다. 그 협약에 따라서 그 협약은 사실 한반도에 유사시 한반도에 침략이 이루어졌을 때 또는 한반도에서 김정은이 오판으로 핵전쟁을 벌이려고 할 때 윤 대통령은 화두를 던집니다. 만약 그럴 때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 이전에 대통령들에게 미국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에게 믿어라. 동맹국이잖니. 우린 전략자선 많아.
그러니까 믿어.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아니야. 믿는 것은 어떤 때 믿을 수 있냐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거다라고 약속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 믿을 수가 있어. 하지만 그런 약속이 아니라 아예 우린 철저하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할 거야 라는 두루뭉술하잖아요. 지금 왜 북한이 이렇게까지 핵을 고도화하고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까지 끌어올린 상황이라면 그냥 미국 믿어 하고는 할 수는 없다. 왜? 아주 흔한 비유 있지요.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핵을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이 만약 같이 핵을 때려준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했죠? 북한은 그대로 때려버릴 겁니다. 그랬을 때 미국이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를 전략자산을 전개를 했을 때 북한이 그래? 우리 지금 탄도미사일이 있어. 대륙간 아시아 ICBM 있어 하고 ICBM 버튼을 딱 누릅니다. 그러면 최소 LA 넘어까지 이제 가지요. 그랬을 때 다 막아내지는 못할 겁니다. 한 발이라도 터질 겁니다. 만약에 뭐 물론 다 막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면 치명타는 아니지만 다리 하나 팔 하나는 타격을 입거든요. 북한의 전략은 이겁니다. 미국 본토를 향해서 날릴 수 있는 정도의 고도화된 미사일 능력이 있고 그 미사일 앞에 실을 수 있는 핵탄두가 있다면 미국은 절대로 개입하지 못한다. 자기네들이 남한을 침공했을 때 미국은 개입하지 못한다. 왜? 미국이 개입한 즉시 대륙간 탄도미사일 쐈을 때 팔 하나는 띄워줄 각오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 미국이 남한이 초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손목 하나라도 잘라줄 수 있을까? 전략자산? 아유, 안 돼. 보복, 그대로 또 북한이 우리 쪽으로 쏠 거야. 다 막아낼 수 있지만 그 중에 실수로라도 한 발이라도 오면 안 돼. 이걸 북한은 노리는 거고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하게 그럼 얘기해. 어떤 걸 전개시켜주고 어떤 걸 할 건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워싱턴 회담 때 나온 게 나토 수준의 양국 간의 안보 협력 이 체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그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한반도 유사시 전략 자산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협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워싱턴에 간 문 대통령에게 그 일환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본부에서 사령부에서 윤 대통령을 위한 군사안보 브리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워싱턴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안심해. 우리는 한반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줄 수 있어. 라고 지금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워싱턴 간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의 어떤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물론 이번에 나토 정상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 관계로 나토 정상들과의 회담이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릴레이 양자회담 7월 10일이죠. 노르웨이, 스웨덴, 체코, 핀란드, 나토 사무총장 등을 회담을 하고요. 당일날 조 바이든과 만찬을 하고 그 다음 날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RP4 즉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회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자간 회의니까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 그럼 그 다음에 나토 퍼블릭 포럼을 참여하는 것으로서 이제 공식 일정은 끝나는데 문제는 여기에 좀 더 있습니다. 즉
지금 림팩 훈련을 합니다. 림팩 훈련. 림팩 훈련은 바로 이 지구상 최대 규모의 해상 연합 훈련이지요. 환태평양 훈련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번에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합니다. 29개국 해군이 참여하는데 우리나라가 지휘합니다. 우리나라 부사령관, 그러니까 지금 림팩과 관련된 사령부의 부사령관으로 우리나라 지금 대령이 참여를 해서 이번 중앙일보 기사 제목도 이렇게 납니다. 중국 보란 듯 태평양 집결한 미국 동맹군, 이번엔 한국 해군이 지휘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사실 우리는 이번에 가장 많은 그런 군인들을 지금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함대 구축함이죠. 우리는 이게 없죠. 항공모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우리 해군 전력의 자랑이 이제 구축함인데, 특히 이지스 구축함, 율곡 2함, 차세대 주력 구축함, 충무공 이순신함, 손원 1급 잠수함, 이범석함, 그 다음에 여기에 잠수함을 탐지하는 P3 초계기까지 보내서 림팩 훈련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병대 상륙 돌격 장갑차 6대 등 840명의 병력도 투입을 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림팩의 지휘 구조에 올해 처음으로 입성했습니다. 문종아 림팩 대령은 림팩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부의 부사령관을 맡아서 실질적으로 작전을 짜고 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이번에 맡는다고 하고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림팩 훈련에 한국배 한번 타보자라고 서로 경쟁을 벌인다고 합니다. 이 기사 제목은 이겁니다. 한국배 타보자. 미 사성장군 4명이 한국 사령함, 상륙함 찾은 까닭입니다. 보통은 지금 이 미국 동맹국들이 전부 다 참가를 함으로써 이 미국 그 해군 사령관들 혹은 림팩 사령관, 인도태평양 사령관 등 사성장군들이 주로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각국의 함대를 방문해서 방문해서 예의를 갖추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구축함만 4명이 한꺼번에 올랐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로 한국 함정을 타보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인도, 싱가포르 뭐 각국의 지금 해군들한테 쫙 퍼져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그 구축함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또 방산과 관련돼서 아까 왜 윤 대통령이 워싱턴 회의에서 많은 양자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양자회의가 거의 다 방산과 관련돼서의 협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지금 그 해군 그런 구축함의 그런 위용이라든지 상륙함의 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상당히 높이 지금 위상이 올라갔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투TV의 이종훈의 HQ 시간만 되면 사실 우리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외교와 관련된 부분들을 자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기회가 될 때마다. 지금은 온통 정치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우리나라 안보와 관련된 이슈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두 번째 오늘의 이슈는 나토 정상회담에 3년 개근한 윤 대통령 소식과 그 다음에 지구상 최대 해군 연합작전인 림팩에서 지도부로서 참여하고 작전을 지휘하는 한국 해군의 위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박수를 보내고 자랑스러워야 한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관련 이슈를 다뤄봤습니다.